저는 6살 때 한 부부에 의해 그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부부였습니다. 그 여성분은 저희 가족과 함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분과 남편은 제 부모님을 1년 동안 도와주었죠. 저희는 벨기에에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제 부모님께 주말에 저를 데려가 달라고 초대했습니다. 실제로 수영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를 그 네트워크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머니가 그 부부에게서 직접 일을 이어받았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께 맡겨졌습니다. 전형적인 경험은 다른 어떤 의미에서도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성적 학대가 많았고 처음 3년 동안은 마치 버려진 아이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강간을 당하거나 어떤 용도로든 이용당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남성들이 첫 경험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괜찮다고 느끼도록 도왔고 그 후 협박을 받을 수 있도록 녹음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세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절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족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가학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의식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벨기에 시민들 중 몇몇이 너무나 가학적이어서 아이들이 밤을 넘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남작과 몇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전히 우연으로 살아남았습니다. 9살 때 아주 이상한 상황이 저를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누군가, 지금까지 저는 벨기에 네트워크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보스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국제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넘겼습니다. 1972년 빌더버그 회의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9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 손님을 기리는 의식을 거했습니다. 그것은 사탄 의식이었습니다. 최초의 사탄 의식이었습니다. 불행히도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국제 네트워커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버지는 위그노 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혈통이 있었던 거죠. 그 국제 네트워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훈련을 받고 더 높은 단계의 노예, 마인드 컨트롤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저를 유명한 프랑스인 가수 겸 배우로 만들어 소화성애 의제에 이용하고 또한 아동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스타로서 거액을 지불하는 고객, 즉 매우 유력한 남성들에게 팔려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그 남성들을 염탐하기 위해, 감시하기 위해 1년 동안 엄청난 자원이 저에게 투입되었습니다. 매우 화려한 미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훈련은 실제로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독일의 프로 패밀리아의 수장이었던 감독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훈련은 한 달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년 내내 이 삶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의 더 많은 부분과 다른 종류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국제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매우 사악하게 밀려났습니다. 물론 고문을 기반으로 한 최악의 방식으로 재프로그래밍 되고 핵심까지 굴욕을 당하기 전에 저는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벨기에 네트워크에서 1년을 더 보냈고 그곳에서 저는 국제 VIP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결국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었고 11살에 다시 한번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죠. 저는 풀려났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 이상한 점은 그것이 매우 면밀하게 연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실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간범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던 아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페르소나, 즉 거친 섹스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통로가 열렸습니다. 제 타고난 능력은 사용되고 착취되고 변태되고 성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매우 전문적인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우 과학적이었지만 맥락은 미쳤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엄청난 지위를 가진 가해자들의 동기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라는 점이에요. 너무나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돈과 그들이 쓰는 자원들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모든 사람에게서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돈을 쓰고 투자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 주인뿐만 아니라 윗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줬을 겁니다.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었죠.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다른 목적은 그저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주인이 더 나은 사업적 이점이나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경험상 아무도 솔직할 수 없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유치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권력 구조 전체가 그 권력을 우리에게서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망토처럼 우리가 그 광기를 보지 못하게 하죠. 그들이 얼마나 미친지 보지 못하게 하죠.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땅바닥에 엎드려 빤히 쳐다보거나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만약 당신이 1대1로 대면한다면 그들은 정말 심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고문이죠. 고문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자유의지와 모든 종류의 빛, 말하자면 악에 대한 저항 혹은 당신이 가진 빛, 당신이 가진 진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때려 눕히거나 위협하거나 고문하거나 뭐든 간에 당신을 앗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복종시키려고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고 당신이 절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과 위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제 말은 그들이 하는 심리전은 정말 역겹습니다. 사실 역겹기까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가학성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 종류의 가학성은 마치 지침서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아이를 사랑한다면, 다른 아이와 가까워진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그들은 그것을 훔쳐가고 당신을 끔찍하게 만들 거예요. 당신의 충성심은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만 있어야 하니까요. 모든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고 제 남은 인생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어요. 저는 60살이에요. 아직 치유 중이에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준 건 방금 말씀드린 그 어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둘 다 1972년 벨기에에서 열린 빌더버그 회의를 중심으로 열린 국제 네트워크라는 의식에 참여하게 됐죠. 저와 제 어린 친구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좀 느렸어요. 그 아이는 더 어렸어요. 저는 9살이었고 그 아이는 7살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는 결백했고 저는 그에게서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그가 희생될 것이 결정되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강간당할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를 붙잡았어요. 그를 제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들은 그를 제 품에서 끌어당겼을 뿐만 아니라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바쳤어요. 그를 대신하여 가고 싶었어요. 그를 위해 간청했어요. 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저는 마치 한 조각의 흙먼지 같았어요. 저는 강간당했고 저는 그가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의 비명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네, 50년 전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일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울어왔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이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대중 앞에 섰고 대중의 반응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지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열린 마음이 정말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지만 진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면하지 않고 이 진실을 극심한 불편함을 격도로 자신의 존재 속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알고 싶지 않다면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무력하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평생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쩌면 자신의 트라우마 중 일부를 씻어내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이 일에 열정을 갖고 이 일이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진동에, 이미 모든 것에 도움이 됩니다. 이 진실이 당신이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벌써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